가시면서 굉장히 오래 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계속 갈려요. 계속 갈리게 소모품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굉장하고 또 성장기의 경우에는 이 치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더 바꿔주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물론 턱관절에 그렇게 큰 통증이 없어서 이거 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겪었던 것처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나 학교 못 갈 정도다 싶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치료가 제공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상당 시간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 치료가 동반이 되지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환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은순이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랑 앞에 분들이 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뭔가 보조 장치나 디바이스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결국에는 그 엑스레이 이런 거를 병원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서비스에 연동을 해가지고 뭔가 그 개개인마다 어떻게 보면 다를 테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뭔가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거를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요즘에 약간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를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연동해서 앱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팀은 고민인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가는데 우리 정민님 코멘트를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리틱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치료 포커스보다는 모니터링이나 수술의 회복 과정 그 과정을 포커스해 보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자, 다음 팀. 우리 직원님이 그럴 거예요. 누구는 피벗을 시키고 누구는 가라 그러고 이거 너무 업데이트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롱한 니즈가 있는 분야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또는 사용자 경험으로 얼마만큼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스테이 해보자고 한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3 음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실버 산업, 배류와 크림, 기술 경영, 그리고 언어 재활 등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진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첫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모두의 관심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음성 데이터 기반 언어 재활을 통해 고령 인구의 니즈를 해결하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AI 기반 음성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음성 데이터를 하나의 바이오마커로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치매 발병을 예측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치매의 조기 예측이 중요할까요? 치매는 고령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퇴행성 뇌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조기 선별 방식은 경미한 전조 증상을 간과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음성 데이터는 인체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음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변하기 시작하며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경우 최대 7년까지 미리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타겟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 노인인데요. 이들은 치매의 고위험군으로서 서비스를 통해 질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출 수 있고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핵심 타겟층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인데요. 환자의 경미한 변화를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보호자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쉽게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및 경도인지 장애의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검사 방식의 한계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정확한 진단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시장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인지장애 진단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예시로 보이노시스의 보이스 체크 그리고 AI블의 스픽이라는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경 및 인지적 장애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장애가 진행되기 전에 조기 예측을 가능케 하여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음성 체크, 그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서비스는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접근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코멘. 우리 아직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수민님은 없어요? 저는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저기 있던 남학생은 어디 나갔네.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인학생한테. 질문 없냐고.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기존에 우리 손들었던 광민님, 다음에 민재님, 고강님, 문수님. 네. 그리고 연규님. 저는 이제 소비자층 설정에서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환자의 경미한 변화를 쉽게 견지하기 어려운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쉽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 하면은 할머니 치매인 것 같은데? 라고 해야 이 앱을 까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미 생각이 들었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해도 돼요? 같은 팀은 아니지만 네. 일단 요즘 뭐만 하면 저희 부모님 50대지만 이제 엄마가 치매인가 뭐 약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인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있으니까 치매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질환이라서 다들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질환이고 그래서 굳이 뭔가 초기 증상이 없어도 이런 좋은 앱이 나왔다 하면 뭐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 엄마 이거 좀 해봐라고 해서 뭔가 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건 충분히 마케팅만 잘하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의 주제를 선정할 때 치매라는 질병을 선정하게 된 게 일단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질병 대비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그 증상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초기에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서비스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 앱을 우리 엄마나 뭐 우리 아빠가 치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까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고 그 불안감의 심리 자체를 이 서비스를 깔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재님. 이 시장 상황에서 이미 해당 기술이 개발이 됐고 출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저 제품으로도 충분히 말씀하신 프로젝트 다 커버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깔아보지 않아서 어떤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치매를 진단하는 서비스가 아닐 거라고. 음성 데이터로 인지 장애를 진단하는 것에 치매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도 그 음성 데이터를 바이오마커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뭔가
그 사용자 층과 실질적인 서비스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성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음성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주파수 대역이라고 할까요? 그걸 분석을 해서 뭐 몇 프로 치매일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 수집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치매인가 싶기 전 단계에서 이걸 선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예인님 오랜만에 손 드셨고 그다음에 규영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처음 직관적으로 부탁이 되는 건 치매 만약에 저기 증상이 조금 있다면 저 서비스를 이제 정기적으로 접속해서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ADHD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걸 까먹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그런 쪽의 사회성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희 이번 주차의 팀 과제로서 제출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환자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야 되는데 음성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전혀 필요 없는 서비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FC 알람을 제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좀 체크를 하러 가야 된 타이밍이구나 이런 걸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영님. 저는 치매를 이제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걸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치매에 자주 걸리게 되는 이유가 특히 독거 노인분들이 사회적 교류나 이런 것이 없어서 혼자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뇌 활동을 하지 않게 돼서 이렇게 치매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치매를 진단하려면 결국에는 노인분들이 말을 하거나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독거 노인분들을 특히 집에서 대화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진단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자분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저희 앱에 들어와서 진단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AI가 지금 제공한 서비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음성 자체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음성 데이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은수님.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치매 초기셔가지고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치매 검사를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이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금 더 그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 서비스에 관해서 많이 조금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의 다 직접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다라는 점인데 저희도 이제 이번 주차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주 사용자층이 아무래도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가장 큰 이제 이슈로 꼽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버튼이 한 화면에 여러 개 나열되기보다는 그분들은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살펴보면 되게 글자 크기도 키우시고 그런 가독성이 좋게 앱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사실 파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 6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사실 시행되는 건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저희 디지털 서비스가 갖는 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업 대비해서 저희 디지털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자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무료겠지만 타 이제 뭐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거기까지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는 바로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분들이 편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팀은 한번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럽냐면 토픽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언맷 니즈가 상당히 있는 토픽이긴 한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 기존의 서비스들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회사는 사실 마이너 회사들이고요. 메이저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느냐가 생각이 딱 들면 스테이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피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팀. 누가 이렇게 크게 한숨을 쉬까? 다음 팀인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구 아래 새로운 서비스는 없어요. 동일하게 지구 안에 똑같은 서비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타겟을 갖다 가졌을 때 그 타겟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갖다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음성으로 치매 조기 진단하는 게 이미 있어서 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가득해요.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프리텐다드의 강은상입니다. 저희 팀 이름을 저번 주에 설명을 못했는데, 프리텐다드는 약간 글씨 서체 이름이거든요. 가독성 있는 서체처럼 사용자한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해주겠다는 뜻에서 프리텐다드로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MS 관련 감정 및 신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고, 특히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PMS란 가임기 여성의 약 80%가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그 중에서 2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있고 호르몬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증상이 약간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심리적 증상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갑자기 식욕이 크게 증가한다거나 아예 식욕이 없어진다거나 우울감을 호소한다거나 주변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수면 욕구가 커진다거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성들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생리 주기를 예측하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증상을 기록하고 주기 예측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또 여기서 하는 증상 기록은 보통 이제 심리적 기록, 호르몬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냥 주기를 예측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 증상을 입력하는 것뿐이지, 보통 이런 주요 경쟁 서비스는 생리 주기 예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는 좀 더 심리적, 감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존 이런 서비스에도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록이나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는데 이런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로 넘어올 수 있는 니즈가 있을까를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차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여성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좀 좁혀보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경이 지나고 한 5년 정도, 저희 나이 또래 정도 되면 본인이 PMS로 어떤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런 주기로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이제 생리를 처음 하기 시작하는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PMS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측면에서 여성 청소년이랑 타겟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BM을 구성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 청소년에게 좀 더 인지를 시켜주고 본인의 감정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가간다면 B2C 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더 보건 교육용으로 B2G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 청소년이 한번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그 가임기 기간 동안 여성의 세계 중위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락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코멘.